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7주차 공부를 하겠습니다. 6주차에도 시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7주 역시 6주와 7주는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놨습니다. 7주는 이번 주는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음, 누구 그러니까 누구 무엇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정시 시를 읽을 때 화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이제 서술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근데 시에서는 이제 또 화자가 있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를 읽는다는 것은 그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그 화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7주 수업 자료로 제공하고 영상은 1, 2, 3차 시로 나누어서 25분씩 나누어서 제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연세대 조광석 선생님의 그 글입니다.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 또는 무엇의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정시에서 시에서 화자는 누구의 목소리냐, 누구 혹은 무엇의 목소리인가. 좀 어렵게 생각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6주차에는 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매우 기본적인 공부를 했고, 이번 7주차에는 조금 이것도 뭐 기본적인 공부예요. 그렇게 뭐 전공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 편하게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누가 또는 무엇이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화자의 목소리가 그 쉽게 말하면 시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화자라고 하는데 그 화자의 목소리는 즉 화자는 시인 자신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시인과 무관한 그 시라고 하는 텍스트 내에서의 누구의 목소리인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 우리가 한 번도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시를 조금 깊이 있게 읽어보자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선언적으로 전제된 자의 목소리와 시적 들이자. 제목만 이 소 제목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조금 본문에 넘어가서 이제 내가 밑줄 그어놓은 것도 있고 설명하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하며 구성되는 발화자의 목소리와 순환 논변, 내부로부터 외부로 전개되는 목소리 혹은 단속적 개방의 자리.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참 어렵지요. 내재적 분석론과 외재적 환경론의 길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음, 자 누가 1장 누가 혹은 무엇이 말을 하는가. 자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문학 연구가 아, 우선적으로 작가에 대한 연구가 될 필요성은 충분하다. 작가 연구. 그러니까 우리 문학과 인간에서 3주 그랬죠? 3주차와 5주차에 작가란 무엇인가를 좀 강조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과제물 리포트 역시 5주차에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3주차와 5주차 수업을 두루 참고해서 작가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써보도록 과제물로 5주차에 내주었고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작가가
문학 텍스트에 끼치는 영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그것이 무엇보다도 작품 내적 구조와 질서에 대한 관심의 소산이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가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즉 텍스트를 해석을 할 때 작가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거죠. 작품 내적 구조와 질서에 대한 관심의 소산.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 문학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작가가 누구인가를 해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작가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 텍스트를 정확하게 또 풍부하게 읽어내는 데 있어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 일정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 반면 두 번째 문장의 의미가 작가에 대한 연구는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데 그것은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장르의 경우에 근대적 의미의 시인이 어떤 물적 또는 정신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가를 제도적 차원에서 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시에서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가 길항하는 장소를 지목. 길항은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칠판이 없어 쓰기가 내가 지금 그걸 이쪽으로 잘 안 되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또 메모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가장 그 초보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소위 네 가지 관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품이 있고 그럼 작품이 있죠.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의 구조, 의미에 주목해서 그 작품을 읽어내는 것을 내재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리고 작품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요소들 첫 번째가 작가에 관한 것이었죠. 작가론적, 그다음에 이제 뭐 표현론적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작가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일단 작품 바깥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작품에 개입되어 있는 혹은 반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것을 현실 반영의 문제, 반영론적 또는 모방론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독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텍스트 바깥에 이 작품을 읽고 향유하는 감상하고 향유하는 독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용론, 독자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수용론적 관점 혹은 이 작품이 이 문학 텍스트가 독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효용론, 쓰임이죠.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네 가지 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품 자체의 구조와 의미에만 주목하는 내재적 관점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외재적 관점인데 그 외재적 관점에서 작가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뭐 효용론적 관점 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늘 이제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은 일정하게 기량하더라. 이를테면 뭐 충돌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 이해됐죠? 이해됐고, 그 다음에, 자, 서정 씨의 목소리에서, 우리가 시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6주차, 지난주에 시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또 이것도 이제 시의 종류랄까? 그 뭐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서사시는 이야기시고 극시는 뭐 이제 연극적 요소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고요. 서구의 어떤 그 산물이고 그래서 시 그러면 그냥 서정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정은 뭡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느낀 어떤 감정, 감정,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서정이죠. 서정시.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시 그러면 서정시 그럽니다. 그래서 어, 서정 씨의 목소리에서 그 주인공은 서정 씨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얘기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본다고 아까 설명을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 정도까지 오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서정 씨에서 그 목소리 화자 말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화자의 주인공이 화자 그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야. 누구냐. 그것은 이제 작가 자신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작가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고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시 자체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작가와 관계없는. 예컨대 조금 이따 또 되겠지만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그러면 김소월 시에서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화자 나는 누구냐는 얘기죠. 우리가 그 김소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 어려운가요? 왜냐면 김소월의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를 김소월은 7호조 7호조 5조인가요? 그 운율이 율격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요적 율격에다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어떤 여인의 그 어조 이렇게 되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그 화자 나를 곧 김소월이라고 작가 시인으로 이렇게 등치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죠. 이해됐죠, 여러분? 작가 물론 이제 그 이별에 그 진달래꽃은 그러니까 그 이미 나보기가 싫어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라 그거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릴 테니까 그걸 지뢰받고 가라. 그러면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은 가지 마라 그 얘기일 텐데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래 가라 그 얘기고 내면적으로는 이면으로는 가지 마라 안 갔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소월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이제 가겠다는 사람은 남성이고 그걸 이제 붙잡거나 그 이별에 어떤 정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성이다, 여인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적 어떤 가부장적 사고 속에서 이제 이미지화된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는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막 화가 나죠. 왜 이별하는 자는 꼭 항상 떠나는 자는 남성이고 붙잡는 자는 여성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김소월의 시를 우리가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그 이후에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유럽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성의 참정권 투쟁과 관련해서 대두되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물론 그 이전에도 맹하는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1960년대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투쟁의 산물로서 이렇게 이제 대두된 그런 이론이고 그것이 또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특히 이제 2000년대는 훨씬 더 이제 문학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페미니즘 담론이. 그래서 나도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 페미니즘을 그 방법론으로 한 논문 평론을 여러 편 발표했고 2020년 4월 달에 펴낸 문학 평론집도 제목이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책 그렇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그 관점으로 김소월의 시를 읽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의 작품을 그 이제 재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의미를, 그 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페미니즘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그 공부했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김소월의 진달꽃을 우리가 읽는다고 할 때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그 사뿐히 지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나를 김소월 자신으로 우리가 등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 자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나는 누구냐? 그건 그 작가의 대리인으로서의 서정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정적 자, 또는 시적 화자. 물론 이제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를 또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돼. 조금 더 나오긴 할 텐데 미리 말하면 서정적 자아는 사실은 작가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다시 또 이야기하면 좀 더 자료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또 혼란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그 메모를 해둘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를 좀 구분할 게 필요해. 이 자료에서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 서정적 자, 그러니까 서정 씨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서정적 자라고 말할 때와 시적 화자라고 말할 때는 시를 읽는 관점 자체가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작품을 둘러싼 여러 질서, 환경, 곧 제도 대리자라고 말할 때도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서정 씨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크게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와 그 다음에 이 뭐 어떤 대리자, 제도의 대리자, 이걸 이제 보면 뭐 시적 주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세 갈래로 이를테면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연구와 외재적 연구의 기량을 꾀하는 일이 요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충분히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 그래서 폴드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정시를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원칙은 시적 목소리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시적 화자, 시에서의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이 자료에서는 이제 초혼을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진달래꽃. 초혼은 그 주군이가 그 주군, 아마 그 뭐 가족이겠죠? 연인이거나, 그러니까 주군이, 그러니까 사별한 이의 죽음을 그 한스러워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초혼. 그 시를 한번 여기서는 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초혼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 보면 더 편하겠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초혼, 김소월의 초혼을 찾았습니다. 김소월의 초혼을 자, 이게 뭐 다른 것이 많이 나와서 초혼, 초혼, 뭐 지금 설명만 많이 돼가지고 내가 미리 뭐 찾아놓지 않았더니 시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시가 아니라 설명만 좀 많이 여기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1925년에 발표를 했군요.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 나는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서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라고 울부짖는 이 나는 누구냐?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자,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자, 김소월의 초혼을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통해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일 수 있죠, 일단. 자, 그러니까 서정시란 시적자가 서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초혼을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통해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일단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시적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시적 자아 작가 자신, 그러니까 서정적 자, 시적 자, 그다음에 시적 주체 그렇게 구분을 했었죠. 여기 봅시다. 다시 김소월의 초혼을 읽는다는 것은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이 시적 자아가 서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김소월의 초혼을 읽을 때 그 목소리 나는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다 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시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적 효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시인의 육성과 작품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그 간극이 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는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그걸 시인 자신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시 내에서 시 내에서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다 이 말이에요. 시적 화자. 자, 그래서 더 봅시다. 그래서 영미의 신비평 이후 시의 목소리를 둘러싼 논의에서 일반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군요. 신비평은 뉴크리티시즘,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주의야 소슈리 언어학자 구조주의적 어떤 연구 방법론을 받아들인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이 그동안의 내용 중심의 텍스트 해석에서 형식 중심의 텍스트 소설이든 시든 형식을 보다 더 강조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에요. 문해 이론가들인데 이들이 이제 내용을 좀 더 중시했던 이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체제 속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그쪽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의 이론, 형식을 강조한 이론을 이제 개발하죠. 이게 이제 뉴크리티시즘이라고 해요. 신비평, 알겠죠? 그러니까 신비평은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문해 비평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서정시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인 자신이 아니라 그 시 자체 내에서의 어떤 발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적 화자다 이야기. 시적 화자, 알겠죠? 이 김소월의 초혼을 읽을 때 그 화자가 누구의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가? 그건 시인 자신의 목소리다라고 말할 때는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인과 의 그 간극 속에서 텍스트 내에서의 발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시적 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비평의 입장에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에 드러난 화자의 어조, 그러니까 이제 시적 화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조, 화자의 말을 듣는 일을 전제로 했을 때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그리고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어떤 태도를 중심으로 더 이제 강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진달래꽃 봅시다. 진달꽃을 읽는 이의 주요 관심사는 이런 관점, 이를테면 신비평 이후에 시적 화자, 그 시 내에서 발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에서 진달래꽃을 읽을 때는
김서울과 그의 고향 그리고 그의 시대과 같은 재반 환경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그 어떤 정기적 사실보다는 음? 외부적 관점 외지적 관점보다는 작품 안에 화자가 취하고 있는 환성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조금만 쉬었다 2차 시에서 연결해서 공부를 또 하도록 하지요.